자, 이걸 좀 보십시오. 김호중 콘서트 현장 판매 부스 오픈을 기다리는 시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가 지금 구속 영장까지 신청이 됐고 24일 날 영장 실질 검사로 인해 24일 콘서트가 진행도 불가능해진 현재 상황이었는데요. 김호중 씨의 23일 날 콘서트 현장에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티켓을 구매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대중분들과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 경찰, 언론사에서는 김호중 씨의 잘못된 점을 몇몇이, 낱낱이 꼬집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김호중 술 천천히 마시라고 했는데 12년 전 떠올린 박훈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 기사도 눈에 보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호중 씨와 이미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박훈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술 천천히 마셔라. 누가 쫓아오냐? 라고 조언을 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 무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도 더 된 시간에 행사에서 이 변호사분은 김호중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김호중은 21살의 아주 어린 나이로 한석규, 이재훈 주연 영화 파파로티로 이름을 날릴 때였다. 당시 사법개혁 문제로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야외 공연을 하고 김호중은 강연 보조를 하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뒤풀이 자리에서 김호중 씨와 몇 시간 동안 술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의 마지막 공연이 내가 살고 있는 창원 실내 체육관이었다라는 것을 들었다. 순간 11년 전 술자리에서 김호중에게 한 말이 생각났다. 야, 술 천천히 마셔라. 누가 쫓아오냐? 라면서 파전을 뜯어줬었던 기억이 났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10여 년 전 내가 알고 있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성악가로 클 것이라 생각했는데 트로트 가수라니 의외였다. 김호중이 그 뒤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가수로 데뷔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임영웅만큼 잘 나가는 가수인 줄 최근에야 알았다. 글쎄요, 비교는 좀 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영화 파바로티에 대해서도 21살짜리 인생에 대한 영화라니 어린 나이에 글을 띄워버린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파로티 영화에는 김호중 씨가 건달 생활을 했었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점쳐되어 있었다. 오히려 김호중 씨는 건달과는 거리가 멀었고 학창시절 동급생이나 후배들을 괴롭혔었던 그런 선배와 동기에 불과했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까지 했는데 김호중 씨가 나오는 이 콘서트장에는요, 줄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이 김호중 씨가 이 영장 실질 검사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 김호중 씨가 이 콘서트를 억지로 강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강행하는 콘서트에 있어서 이 김호중 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커다란 수익 손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에 그런 기사가 올라왔죠. 김호중 씨가 떠나고 난 경찰서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자신의 모친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었고 그 휴대폰마저 입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전달드린 것처럼 막내 직원을 시켜서 막 무언가를 종용했겠죠. 핸드폰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은폐하고 무언가 감추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핸드폰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김호중 씨의 어머니라니, 김호중 씨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지 않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상세히 아마 달아드릴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김호중 씨의 핸드폰입니다. 모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핸드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경찰 측에서 지금 100%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확실한 건 김호중 씨의 통화 내역, 포렌식이라고 해서 핸드폰을 다시 복구하는 기술을 통해
누구와 통화를 했고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김호중 씨가 직접 개입하여 모든 걸 은폐하려고 했었다. 또는 내가 소주 10잔이 아니라 소주 10병을 마셨다. 라는 내용이라도 혹시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김호중 씨의 결정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김호중 씨요. 이 콘서트가 많이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구속심사 연기 요청까지 했는데 결국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 씨가 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24일 예정되어 있는 영장실질검사가 사실 콘서트랑 겹치면서 이거 24일 콘서트 거의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내용들이 널리 번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콘서트 이후로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안 되냐라는 신청을 법원에 했지만 이것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쏟아진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영장실질검사 길 연기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김호중 씨의 이틀째 날 콘서트가 있는 날에 정상적으로 12시부터 이 실질검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23, 24일 열리는 콘서트를 위해서 연기 요청을 했던 건데 글쎄요. 콘서트가 오후 8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콘서트가 오후 8시이지만 결국 영장실질검사 이후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는 계속 법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김호중 씨가 무대에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검찰은요, 법원에서 심사를 연기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서까지 냈다고 해요.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서까지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조직적, 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도피, 사법 방해 행위로서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아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검찰 측에서는요, 엄정 대응을 하겠다. 경찰 측과 검찰 측 양쪽 모두 다 김호중 씨의 사안을 절대 띄엄띄엄 보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김호중 씨의 이 마지막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었던 영장 실질검사 연기 신청은요, 법원에서 기각이 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김호중 씨가 사용한 핸드폰, 자신의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핸드폰에 있는 포렌식 결과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김호중 씨는 점차 이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죠. 자, 더불어서 김호중 씨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려고 했었던 소속사의 대표, 사촌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김호중의 친족이기 때문에 면죄부가 될 것인가?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이광득 대표 무죄가 가능하다. 무슨 말일까요? 황당합니다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호중 씨와 팔촌지간인데 형법 151조 2항에 따르면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은닉하고 도피하게 한다면 사실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족 관련 죄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이 법조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광득 대표가 김호중 매니저에게 내가 허위 자백을 시켰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김호중 씨가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명명백백한 핸드폰 속 증거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매니저에게 시킨 허위 자백이 이광득 대표가 아니라 김호중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것이 걸리는 순간 이것은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100%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도 소주 10잔을 마셨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음주운전 뺑소니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감추기 위한 모든 자작극이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광득 대표가 그냥 내가 시켰다로 이 진술을 한 것 의도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가족 간에 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들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 자백을 지시한 게 이광득 대표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김호중 씨가 지시했다 그러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더 계획적인 행동들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해요. 대법원의 헌법 원리상 교사범까지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례에 완전히 명시되진 않았기 때문에 친족인이 조금 형량을 줄여주는 정도다, 이것을 남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김호중길 울산에서도 김천에 이어 생길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백지화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울산에서까지 김호중길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김호중 씨의 영향력이 더욱더 거대할 수 있었던 이 상황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백지화됐습니다. 무려 14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관련 사업비 규모가 올해 들어 모두 다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이미 검토가 접은 사업이지만 아무래도 명목만 남아있다가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서 완벽하게 백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 씨에게 돌아가는 손해 금액은요, 천문학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비록 23일 콘서트는 억지 강행이 되곤 있지만 그 콘서트 수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뻔뻔하면 그만인가? 연예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모럴 해저드,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 씨가 대표적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경찰 출석하고 난 이후 집으로 귀가할 때의 표정, 행동, 주머니에 손 넣은 것들, 많은 점들이 지적당하고 있는데요. 연예인에게 져야 할 사회적 책무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보다 훨씬 가볍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최근 상식적인 수준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이 다수 관측되고 있고, 이를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명명한다고 합니다. 이걸 모럴 해저드라고 불러야 할지,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수준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결국 김호중 씨는 어땠습니까? 과거 다른 연예인들과 전혀 달랐던 포토라인이다 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김호중 씨의 이날 이 귀가 거부를 하며 버텼던 현장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었다고 해요. 취재진이 대기 중인 정문 현관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일부 취재진들이 접근을 했고 김호중 씨의 모습을 딱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갑자기 경찰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제지를 했고, 조사 2시간가량 뒤인 오후 4시쯤에는 김호중 씨가 취재진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않겠다, 결국 전례가 드문 피의자 귀가 거부를 경찰은 6시간이나 넘도록 방치했다고 합니다. 강남서 관계자는요, 김호중 씨가 이날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자 평상시에 하던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설계 당시부터 피의자를 지하로 빼서 수사할 수 있게끔 규칙상 신축경찰서는 그렇게 설계가 됐다. 하지만 2017년 9월 지금의 강남서 건물을 신축한 뒤 가수 구하라 씨를 비롯한 유명인 다수가 공개 출석을 이미 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결국 강남경찰서의 거짓말 해명에 대한 논란까지 일게 된 거죠. 결국엔 김호중 씨의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크게 번지게 되면서 이것은 뭐 누구를 특정하게 비방한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음주 뺑소니, 김호중, 자숙, 선방 쳤는데 구속 위기까지 내몰리게 됐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일 날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 실질 검사가 진행이 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구속당하게 생겼는데요. 만약 구속이 진행이 된다면 김호중 씨 제가 말씀드렸던 천문학적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콘서트에 대한 위약금, 뭐 어떤 분들은 위약금이 계약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찌됐든 분명히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합니다. 앞으로 콘서트 누가 김호중 씨와 함께 진행하려 하겠습니까? KBS도 손절했죠? SBS도 손절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외 유명 공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콘서트마저 흔한 말로 빵꾸가 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어떤 곳에서 김호중 씨와 공연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건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다. 바로 메모리를 삼켰다. 이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 아닙니까?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삼켜버리고 먹어버리고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김호중 씨가 건달이었다라는 과거의 이력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국 비공개 출석에서 6시간 버티기까지 김호중 씨에 대한 의심 혐의만 무려 7개에 달한다고 해요. 이렇게 혐의를 많이 받는 연예인이 이때까지 몇 명이나 존재했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드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김호중 씨에 대한 많은 관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 김호중 씨에 대한 많은 혐의들 이 장면들만 좀 놓고 살펴봐도요. 사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호중 씨 같은 경우 도주치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증거 인멸 혐의 뭐 혐의만 해도 7개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김호중 씨와 소속사의 대표, 소속사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태, 범죄 사태를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반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단독 기사로 올라온 내용인데요.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막내 직원에게 수차례 대리 수습하라고 요구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뭐 말이 요구지 반협박에 가깝지 않냐 이런 비판들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직원들이 알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대표가 지시했다라고 말했던 것과 다르게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소속사의 막내급 직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사고를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정황을 경찰이 또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 해당 직원을 최근 조사를 또 했다고 해요. 소환해서.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다 드러날 일들인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9일 밤 중앙선을 넘었던 이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서는요. 김호중 씨가 나를 대신해서 사고를 좀 처리해달라. 이 요구를 소속사의 막내급 직원 A씨에게 직접 수차례 전화를 걸었던 정황을 이 경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소속사의 관계자 B씨 역시 사고 처리를 위해서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해요. A씨는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소속사의 막내 직원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겁이 난다는 이유로 끝끝내 거절했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 뒤에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수습을 하지 못했다라는 소속사의 해명과 또 다른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김호중 씨 측이 A씨를 대동한 대리 수습에 실패하자 차선책으로 김호중 씨의 매니저를 거짓 자수시킨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최근에 이 막내급 직원이었다라고 하는 A씨를 경찰이 직접 소환하여서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호중 씨가 직접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김호중 씨가 직접 전화해서 야, 나 대신 가가지고 좀 수습해라 계속하여 수차례 요구를 했었다라는 정황까지 조사가 됐으니 처음 사건 시작부터 모든 것을 소속사의 대표,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김호중 씨가 직접 가담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정말 이 파장은 더욱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의 이런 사태를 더욱 크게 만든 건 바로
이광득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김호중 씨 소속사의 대표이자 사촌형이자 SBS 공채 개그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와 함께 나란히 출국 금지까지 당했고요. 소환 경찰 조사도 했고 나아가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촌형과 함께 나란히 구속되게 생긴 것이 바로 김호중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는요, 소속사와 대표, 아티스트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은 외사촌의 관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요, 과거 개그맨 이광득이 자신의 친척 형이다 이미 라디오에서 직접 밝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광득 대표는요, 현재 소속사를 경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개그맨 출신으로서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었다고 합니다. 동기는 홍현희 씨가 있었다라고 해요. 우차사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척형과 함께 나란히 범죄 행각을 벌인 김호중 씨, 과연 그의 과거가 어디까지일까요? 자, 지금부터 전달드릴 내용은요, 카라큘라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 분이 직접 조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학교 학창 시절 굉장히 심각한 문제 행위들을 했었다, 많은 피해를 입혔었던 정황이 드러난다라고 알려졌었던 이 김호중 씨, 결국 증언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김호중 씨와 함께 학교를 다녔다라고 알려졌던 많은 제보자들의 증언과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좀 내용을 살펴보면 김호중 씨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막 깡패다, 으스댔으며 그 당시 때도 몸의 문신 여부에 대해서는 교복을 입고 있어서 몰랐다라고 하지만 아마 그 당시 때 학창시절에 새겼던 도끼 문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자든 여자든 선배님에게 무조건 인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딱 봤는데 인사를 했는데 이 김호중 씨가 그럼에도 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사자가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인사를 했습니다? 말대꾸를 하네? 이러면서 겁나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뭐 완전 건달이죠. 그러면서 이런 증언을 당사자가 막 쏟아냈어요. 한두 대의 꿀밤이 아니라 내가 깡패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일방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요, 무려 1, 2분, 5분도 아니고 30분 이상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이렇게 동급생들 또는 후배들에게 행위들 중에 담배 심부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돈도 안 주고 했던 것 같고 당시에 선생님들도 이런 모습을 그냥 모른 척 해줬다고 해요. 다만 이런 행동을 보여줬던 건 학교에서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사실 이 김호중 씨가 학창 시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김천 예고로 또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스타킹 나오면서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다, 이게 PD와 작가와 짠 건지 모르겠지만 스토리가 다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김호중 씨는요, 이뿐만이 아니라 학창 시절에 더욱더 심각한 건 무엇이었느냐, 이 스타킹에도 출연을 했었던 김호중 씨는요, 이 파바로티라는 또 영화를 찍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온 내용들도 상당수 허구가 많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달 생활을 굉장히 한 것처럼 미화시켰다라고 하고요. 정작 김호중 씨가 건달 생활을 한지조차 모르겠다, 그냥 의학 죽이고 다닌 것 같다, 정작 학창 시절 학생들과의 큰 다툼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주랭랑을 쳤다, 이런 동급생들의 증언들도 이 영상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직접 취재한 내용이니까 카라큘라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시청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고, 자, 이런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터뷰에 응했거든요. 그러니 김호중 씨 이제 어떡합니까? 지금 음주운전과 뺑소니, 증거인멸, 거기에 자신의 소속사 직원에게도 직접 대리수습하라고 거의 반 협박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자숙하겠다, 활동을 쉬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이후로 복귀 각을 채고 있겠죠. 그게 1년일지 6개월일지 2년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대중들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다라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엄청난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찰 측에서 밝힌 건데요. 김호중이 직접 블랙박스를 뺀 걸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사용한 모친의 핸드폰, 전화도 확보했다고 해요. 자, 모든 걸 아니라고 부인했었던 김호중 씨가 정말 나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은 김호중 씨가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직접 빼냈다고 의심하고 범인 도피 방조 혐의도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김호중 씨가 자신의 모친 명의의 핸드폰 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확보하여 분석 중이라고 해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사태인데 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김호중 씨가 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 경찰 초동조사에서 김호중 씨의 사고 차량인 벤틀리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상태였다라고 했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처음엔 원래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다가 사고 직후 매니저가 스스로 판단하여 제거했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 매니저는 또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은요, 메모리 카드를 빼낸 것이 김호중 씨 본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범죄 혐의의 유력 증거를 다른 이가 인멸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겁니다. 범인 도피 방조죄의 법정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김호중 씨 측은 메모리 카드를 직접 했다라는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에 일일이 답변 드릴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죠. 만약 김호중 씨가 스스로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뺀 거라고 확정이 나면은 이거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모친의 핸드폰 전화에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깜짝 놀랄 증거들, 통화 내용, 영상 무엇이 담겨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한 속보가 또 나왔죠. 지금 기사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김호중, 갈 땐 가더라도 공연은 하시겠다. 이제는요, 언론사들의 분개함이 기사 타이틀에서도 느껴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일부터 얼마나 많은 언론사와 경찰,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을 기만하고 애를 먹였는지, 김호중 씨에 대한 여론은요,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거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속 면피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공연은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김호중 씨가 이 슈퍼 클래식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이걸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번 공연 김호중 팬덤 아리스는요, 약 700장의 티켓을 구매하는 등 김호중 씨를 향한 여전한 지지를 표했고 어긋난 팬심을 보였으며 논란 이후 무려 6천여 석의 취소표가 발생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김호중 씨 이 공연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해당 공연은 김호중뿐만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김호중 측은 공연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출연료도 받지 않고 티켓 환불, 수수료 역시 소속사가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이 공연은 진행되어야지만이 그나마 김호중 씨가 최악의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김호중 씨 지금 이 공연 못하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김호중 씨 이번 경찰 출두할 때도 제가 앞서 전달해드렸던 얘기들을 이 기자분들이 퍼날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놀랍게도 같은 내용이 막 펼쳐집니다. 800만 원대 명품을 걸치고 경찰에 출두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담겨있는 김호중 씨의 이번 경찰 출석은요,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라고까지 보여집니다. 자, 오죽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없는 김호중 씨가 현재 구속영장 신청까지 나왔는데 가짜뉴스 채널이죠. 김호중 구속영장 조사실 CCTV 충격. 헛소리가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채널들도 신나서 올리고 있는 거죠.
은 땡땡땡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유명한 가짜뉴스 채널은요, 과거부터 아주 악질적이었는데 방금 한 30몇 분 전에도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 조사실에서 CCTV가 담겼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어그로 뉴스를 올릴 정도입니다. 자,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그런데 그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보일 정도로 김호중 씨의 지금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호중 씨는 그만큼 콘서트를 꼭 했어야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왜 이거 못하게 됐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가짜뉴스에 포함된 내용, 구속영장. 자, 이 구속영장이 24일 구속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뉴스죠. 자, 근데 보면 법원에 김호중 24일 구속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였을까요? 이 김호중 씨가 슈퍼클래식 콘서트를 강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실상은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길래 이거를 하느라 김호중 씨가 콘서트를 못하느냐? 자, 보면 영장실질심사는요, 바로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란 말이 22일 날 발표가 됐으니 23일에서 24일 사이에는 김호중 씨에 대한 이 영장실질검사, 판사가 김호중 씨를 불러다 놓고 피의자 신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하필 날짜가 24일 낮 12시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씨도 각각 오전 11시 30분, 11시 45분에 영장실질검사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영장실질검사가 24일로 결정되어 공연 출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왜냐? 아무리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오후 8시에 시작되는 공연에 출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한 변호사는요, 개인적 의견이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런 심사 날짜까지 잡는다는 건 사실상 공연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연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결국 스스로 내린 꾀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고 만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 공연을 했어야만 하는 엄청난 수십억의 위약금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강행하고 나아가서 이거 구속영장 검찰 측에서 청구까지 했다라고 하니 이거 콘서트 중에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은 막기 위해서, 공연만은 하기 위해서 자숙하겠다라고까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원에서는 어림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차없이 영장 실질검사하겠다. 24일 콘서트 그야말로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 씨의 이번 마지막 공연 진행하지 못하고 옥살이를 살게 되는 건가? 하필 이틀째 날 슈퍼클래식 콘서트 날에 구속심사가 이루어져서 하루 종일 공연에 참석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수십억,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게 될 것이고 김호중 씨와 소속사에는 재산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제가 앞서 단독기사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김호중 씨 전 매니저에게 빌린 돈 갚아라 소송전에서 패소를 했고 판결 열람 제한 신청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발됐던 2020년대 때에 보면요, 소속사는 이 모든 것을 일축했습니다. 바로 전면 부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당시 때 김호중 전 매니저로부터 피소당한 거 소속사 터무니가 없다. 이거 뭔가 이번 음주운전 때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소속사는요, 일단 아니다 라고 먼저 공고를 한 뒤에 입장들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 당시 때 보면 이 매니저였던
A씨에게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요. 터무니없다라고 했지만 이 A씨 측은 SBS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5년 동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김호중 씨와 지냈고 미스터 트롯을 앞두고 서포트를 위해 12월 팬카페도 만들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3월 15일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더니 3월 16일 만남을 20분 앞두고서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라는 기사가 떴다. 라고 당시에 나름 배신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김호중 씨와 카톡하던 내용들입니다. 김호중 씨가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형님 하니까 호중아 급한 대로 50만 원 넣어놨다. 요번 주 수금되면 더 보내줄게. 뭐 이런 얘기. 금전적으로 도와준 거죠. 그리고 통장에 잔급이 20만 원이 안 된다. 내일 현금 서비스 받아서 보내줄게. 계좌 보내놔라. 그러자 김호중 씨가 일단 다시 연락할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10만 원만 보내줘도 될 것 같아요. 계좌 줘라. 계좌번호 넘겨주고 오늘 다 마무리하고 큰 짐 있는 거 스티커 옮겨주셔가지고 월세 밀린 게 있어서 월세하고 카드값하고 좀 메꿔 넣어야 해서 일단 이 돈 들어오면 드릴게요. 150만 원만 좀 보태주이소 형님. 의성에서 아마 행사겠죠? 행사하고 대전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자 있어봐라. 현금 서비스 한도 확인해볼게. 현금 서비스가 뭡니까 여러분? 리볼빙 대출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신용도를 날려가면서 이렇게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김호중 씨를 메꾼 거예요. 그러면서 A씨는 김호중이 더 크고 힘 있는 곳으로 간다 해도 보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에 나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미안했다. 라는 말 한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점이 너무 충격이었다. 팬카페에는 횡령을 했다. 협박을 했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음해까지 받아 가족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형이 옆에 케어 못해준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신경 많이 쓰였다라고 하자 형님 오늘 잘하고 내일 연락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김호중 씨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라는 소속사의 발표가 있었던 거죠. 김호중 씨 측은 4년 동안 행사를 하면서 번 돈에 대해 청구를 하는 소송 진행 중이다. 김호중 씨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4,500만 원 정도 빌린 게 있더라. 하지만 4년간 행사 수익들을 따져보면 우리가 법적 대응할 상황이다. 변호사에게 자료를 다 넘겼고 매우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패소한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호중 씨 전 매니저가 그 이후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든 정산 기록까지 공개를 하면서 거짓말을 멈춰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속사에서는요, 김호중을 괴롭힌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미스터 트롯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서 힘들어하게 만들고 있다. 김호중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그런 속셈이다. 이렇게 당시에 소속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전 매니저가 얼마나 답답하고 성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정황 증거가 결국 패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김호중 씨 전 매니저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력가에게 금전적 지원까지 받았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가 알고 보니까 이 김호중 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김호중 팬덤 측은 예전 팬카페를 만든 전 매니저와 운영진들을 횡령범으로 몰아 가족 사진을 올리는 등 신상 털기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모욕을 줬다. 50대 여성 재력가 J씨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J씨가 김호중 씨에게 접근하여서 국가 사업을 또 뭐 담당했다라는 등 엄청난 인맥을 과시했다라고 해요. 이 당시 때 군 문제까지 뭐 해결할 수 있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카톡 내용까지 공개를 한 거죠. 호중이 군대 문제는 오늘 대강 이야기해도 없고 별 문제 없을 것 같다.